안녕하세요. 닥터공 헤어라인 원장 공기환입니다. 몇 년 전부터 보면 천모에 얼마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도배하다시피 어떤 병원이 광고를 하고 있는 걸 봤었는데요. 물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최근에 보면 비절개 천모에 얼마 이런 식으로 또 광고를 하는 병원이 나타나서 여기저기 엄청나게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 원은 오리지널 무삭발 비절개 모발이식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이스피드 무삭발 비절개 모발이식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러한 무삭발 비절개 모발이식 분야에서 글로벌하게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고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비절개 모발이식 쪽에는 당연히 관심이 많은데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절개에는 삭발 비절개와 무삭발 비절개가 있는데 그 두 개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어서 같이 뭉뚱거려서 언급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절개 천모에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하는 그 병원들도요, 무삭발 비절개일 수가 없고 당연히 삭발 비절개인데요. 그러한 삭발 비절개도 잘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삭발 비절개들이 있습니다.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이 무삭발 비절개 모발이식을 거의 독보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삭발 비절개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절개법이나 삭발 비절개법은 매우 쉬운 방법이라서요, 환자분들이 원할 경우 혹은 가끔은 절개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절개법이나 혹은 삭발 비절개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삭발 비절개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하거나 혹은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경우 좋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부위가 환자분들께서 민감해하지 않는 부위인데요. 바로 후두부 채취 부위가 되겠습니다. 삭발 비절개든 무삭발 비절개든 간에 우리가 펀칭이란 과정을 통해서 모낭 단위를 채취할 경우 그 자리에서는 모발이 더 이상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두부에서 모발을 채취한 경우 당연히 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안적으로 봤을 때 밀도가 훅 떨어져서 휑해 보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환자분들께서도 후두부는 본인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조금 흉해 보여도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모발이식 비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현실적으로는 매우 많습니다. 본인의 그 후두부가 휑해져 가지고 보기가 흉하게 될 경우 사실 그걸 교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또 그 자리에다가 모발이식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어찌 보면 악순환의 연속이 됐겠죠. 제가 지금 잘못된 삭발 비절개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또 이미 이러한 방식으로 모발이식을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소위 기다랗게 줄처럼 삭발을 해서 그 부위에서 모낭을 채취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러한 거를 라인 컷이니 히든 컷이니 등등 컷자를 붙여가지고 광고하고 있는 거를 저도 여러 번 봤고 여러분들께서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본적으로 모발 채취 후에 위에 모발이 덮어서 티가 안 나게 해보자 이런 게 그 기본적인 속내인데요. 소량 채취하는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2,5, 3,5 이런 식으로 채취하게 되면 나중에 이 부위가 휑해지는 거는 필연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줄처럼 길게 여러 군데 삭발한 건 아닌데 후두부 중간쯤에 적당히 삭발을 한 후에 모발을 채취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 경우 역시도 300모, 500모 이렇게 소량 채취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2,000모, 3,000모 이런 식으로 채취하게 되면 반드시 휑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아마 모발이식을 비절개로 받았던 분 중에 자기 후두부 가운데 쪽이 휑한 느낌을 갖는 경우는 바로 이런 식으로 삭발 비절개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형태처럼 삭발 비절개를 하는 경우는 다른 이유는 없고요. 의사 입장에서 채취를 편하게 하려고 이런 모양의 삭발 비절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의 삭발 비절개 실물 사진인데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후두부 아래쪽 목덜미부터 해서 저 위쪽까지 그리고 측면 귀 있는 쪽까지 펀칭을 통해 모낭 단위를 채취한 그러한 흔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넓은 부위에서 모발을 채취해야 나중에 보시면 육안적으로 봤을 때 전혀 휑한 느낌이 없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소견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앞에 봤던 삭발 비절개는 위쪽에 조그마한 부위만 삭발해가지고 거기서 잔뜩 모낭을 채취한 거고요.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은 넓은 면적에서 채취를 했는데요. 삭발 비절개라도 후두부 아래쪽, 그러니까 목덜미 쪽으로 갈수록 채취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측면, 귀 있는 쪽으로 갈수록 채취 난이도가 또 올라갑니다. 조그마한 가운데 부위, 거기는 채취 난이도가 가장 낮은, 의사 입장에서는 채취하기가 제일 편한 곳이 되겠습니다. 모발이식이란 게 기본적으로 M자든 정수리든 간에 앞쪽을 주로 심는 건데 아무리 앞쪽을 심더라도 채취 부위인 후두부를 소위 엉망으로 만들면서 모발을 채취하면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의사로서도
정말 내키지 않는 일인데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사실 이렇게 된 데는 환자분들 책임도 약간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두부야 뭐 어찌되든 말든 그냥 오직 비용만 얼마냐 싼 것만 그냥 혹해가지고 그런 쪽만 신경을 쓰다 보니 일부 그러한 병원, 일부 그러한 의사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비용이나 이런 쪽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사실 어떤 말씀을 드려도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는 잘 알고 있지만 세상을 살면서 싸면서 좋은 거를 보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2월 상품들 아울렛에 가서 가끔 소위 이제 득템했다 이런 거 빼고는 싸면서 좋은 건 별로 본 적이 없고요. 비싼 거는 나름대로 다 또 이유가 있더라. 그게 제가 느낀 거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삭발비절개 같은 경우 무삭발비절개보다 굉장히 그 급이 낮은 어찌 보면 모발이식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원의 삭발비절개 역시도 환자분들께서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그 후두부까지도 배려를 해서 남이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게 보이게끔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당연히 보이는 부분 안 보이는 부분 모두 신경 써서 만족스러우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모발이식, 특히 비절개 모발이식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계시다면 모발이식 병원을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